예전에는 어느 지역에 어디든 사두면 시간 지나면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는 모든 지역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기재를 많이 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인구 감소보다도 인구가 더 빠르게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거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지역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농협은행 올백 자문센터에서 부동산 시장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고객분들에게 그런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김효선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라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023년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장기적으로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2024년 작년부터는 서울 일부 지역과 수도권 위주로는 이제 상승과 하락 이런 거를 좀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가장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경제 전반적인 거나 금리 같은 것들이 좀 안정화되긴 했지만 큰 이제 변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이제 서울 일부 지역들에는 이제 주택 수요자들이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작년 상반기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입지가 가장 좋은 곳 위주로 가격이 굉장히 상승했다가 이제 금융 관련된 규제가 10월부터 들어서면서 작년 10월부터 올해 초까지는 서울 수도권마저도 이제 하락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었죠. 근데 또 올해 들어서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하고 재지정을 반복하는 과정 중에서 또 서울의 일부 지역들, 그 지역들 위주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금융 관련 규제가 이제 어느 때보다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조차도 서울에 올라갈 만한 지역들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규제 같은 부분들이 인제 입지가 좋은 쪽 위주로만 이제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고 났을 때의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좀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희도 상담을 하다 보면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올해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구매력이 높아 있는 상황은 확실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부동산도 그렇지만 금융 쪽에도 여러 가지 투자를 하거나 그럴 만한 대안이 없다 보니까 금융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인제 안전자산 쪽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쪽으로는 채권 같은 쪽이 인기가 좀 많았었죠. 그래서 부동산이 예전에는 그냥 사두면 우상향한다 언젠가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특히 작년에 인구 감소라든가 지방 소멸 이런 단어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지방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라는 좀 위기감도 있었고요. 이제 대구나 경북 같은 일부 지역에는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과잉되다 보니까 실제로 장기간 굉장히 하락하는 장세도 좀 펼쳐졌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인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강남 3구나 마용성 위주로만 인제 수요가 몰리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돼서 6월 초면은 우리가 또 대통령 정권이 바뀔 수도 있고 유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이제 정책 변수가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토어제 때문에 지금 거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이런 이제 정책적인 변수가 확정이 됐을 때 '나는 움직이겠다.' 이런 관망세 수요자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아예 내 집 마련이라든가 주택을 통한 투자 수요가 전혀 없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전체적인 경제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들 그리고 안전자산이 어딘지를 이제 찾는 과정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아직까지는 불확실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5월, 6월 정도까지는 어느 때보다도 거래가 좀 안 되고 멈춰 있는 상황일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정권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좀 다른 양상이 펼쳐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주택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고 거래가 활성화됐을 때는 눈 뜨면 어디가 얼마 올랐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에 모든 주택 유형들이 다 올랐잖아요. 그때는 오히려 그냥 본인이 보시고 인제 거래를 막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결정을 하기 굉장히 신중하셔서 그런지 이제 어디를 매입해야 될지 지역이나 단지를 구체적으로 좀 찍어 달라
이런 상담들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특징적인 게 제가 최근에 집필한 책에도 기재를 하긴 했지만 제가 이제 상담 쪽을 한 그 경력은 10 년이 좀 넘었거든요. 그전에는 건설사에 있었었고. 근데 예전에는 과거에 지방에 계신 고객분들한테 제가 아무래도 주변 지역 부동산이 많으시니까 자산가분들은 너무 인제 "주변만 보지 마시고 서울이나 수도권도 하나 정도는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굉장히 좀 욕을 먹었어요. "왜 네 서울까지 내가 올라가서 우리 동네도 좋은데." 이런 프라이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지방 상담이 부쩍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는 이제 동네에 있는 것들은 좀 처분을 하고 나도 더 늦기 전에 서울 쪽을 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좀 알지 못하니까 좀 "서울 부동산 어디가 좋은지 알려달라." 이런 상담도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뭐 강남 불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예전처럼 모든 곳이 올라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신중하지만 구매는 좀 하고 싶은 그런 잠재적인 수요들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동산 열풍과 아파트 불패 신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예전에 우리가 하우스 푸어라고 이제 했었었죠. 그때 장기적으로 침체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굉장히 많이 올랐을 때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사신 분들이 장기 침체를 겪으면서 하우스 푸어라는 그런 조롱 섞인 그런 인제 지칭을 받았었는데 최근에 또 영끌족이라고 코로나 시절에 모든 그 대출을 다 받아서 구매를 하신 분들도 이제 계셨었는데 최근의 열풍은 그때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분들이 집을 다 장만을 하고 또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적으로 뭐 수억이 올랐다, 뭐 수천만 원이 올랐다 이런 것들을 접하니까 '한시라도 빨리 매입을 해야겠다.' 이런 열풍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급할 건 없지만 이제 '더 늦기 전에 나도 올라갈 만한 지역의 주택으로 좀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열풍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단편적인 예가 지난해에 그 2024 년이 서울시장이 대부분이 인제 모든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1년 동안의 상승률을 이제 분석을 해 보면 가장 많이 오른 6개 지역이 강남 3 구랑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6 개의 지역구예요. 근데 가장 덜 오른 6 개의 지역구를 보시면 그 네이밍으로 좀 외곽 지역을 네이밍한 노도강, 뭐 금강구 이렇게 불리는 뭐 인제 서울의 외곽 지역들이 가장 적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택 시장이 너무나 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 콘텐츠를 다루고 있고 또 이렇게 신조어를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좀 각인이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학습 효과 같은 게 있어서 그런지 '올라간다.'라고 모두가 알고 있는 지역들은 이제 거래가 좀 활성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생겼을 때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 거래를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이제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 안에서도 좀 거래를 뭐 미룬다거나 가격이 확실하게 낮은 가격이 아니라면은 구매를 좀 이제 뒤로 미루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의 열풍은 모든 지역이 아니라 정말 확실한 지역들에 한해서만 이제 수요가 굉장히 단기적으로 쏠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이제 지방만 올라갔던 때도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정책적인 그런 역할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책에서도 썼지만 부동산의 이제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보통은 물리적인 위치를 말하는데 물리적인 위치는 바뀔 수가 없는 거니까 그게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인 이제 부동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토지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이나 인프라가 잘 구축된 곳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제 가격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런 물리적인 위치는 바꿀 수 없지만 뭐 행정적인 위치라든가 경제적인 위치는 정책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이제 기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세종시의 사례를 들면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종시가 과거에는 이제 충북 청원군과 뭐 일부 지역들을 이제 토지 보상을 통해서 세종시 그 행정도시라는 그 위상을 붙여서 만든 도시가 세종시인데 그전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그 충북의 그냥 시골 땅이었을 뿐인 세종시를 행정복합 뭐 수도라는 위상을 주면서 행정적인 위치가 인제 세종시로 바뀌었고 또 그 경제적인 위상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서울 수도권 외에는 전국의 많은 이제 주택 구매자들이 보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 세종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투자 수요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책적인 요인들 때문에 뭐 서울 외의 지역들도 올랐던 때가 있었거든요. 혁신 도시를
그 발표하고 개발했을 때도 서울은 오히려 하락을 계속 반복했는데 그 광역시가 굉장히 높은 폭으로 올랐다든가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지방에 대한 개발 호재가 굉장히 좀 부족한 편입니다. 여러 가지 산업단지 개발도 그렇고 혁신도시와 유사한 기업들을 이전하거나 하는 신규 개발 사업이 없이 주택 공급도 그 이후에 생각해 보시면 3기 신도시라든가 그 재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도심을 통한 거나 서울 주변의 위성 도시를 개발하는 정도의 주택 공급 정책만 있었지 지방을 좀 활성화해서 지방의 신도시를 만드는 것들은 거의 전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과 수도권의 양극화가 시작된 게 굉장히 이제는 10년 가까이 될 정도로 좀 오래돼서요. 이번에 양극화 현상은 예전에 그 광역시가 더 올랐던 그런 때와는 좀 다르게 좀 고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서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제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목이 좀 자극적이긴 한 것 같은데요. 그런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기조랑도 좀 유사해요. 예전에는 이제 고객들 상담해도 그렇고 통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어느 지역에 어디든 사두면 시간 지나면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모든 지역이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기재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 부족하고 이런 것도 그렇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인구 감소보다도 인구가 더 빠르게 서울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거에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주거지를 택할 때는 과거에도 그렇고 과거에는 이제 먹을 것이 많은 물줄기를 따라서 주거 지역이 형성됐던 것처럼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 이제 경제가 활성화되는 지역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지금의 물줄기인 그런 이제 일자리가 많은 곳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이제 지방에서 부산 인근에 있는 창원이나 울산 이런 데서 공부 잘하면 굳이 서울까지 안 올라가고 부산대나 경북대 이런 데 가기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동네에서 공부 제일 잘하면 서울대 아니면 인서울 이렇게 좀 바뀐 것 같아요, 문화가. 그래서 아무리 지방에서 출산율이 서울보다 높다 하더라도 20대가 넘어가면은 서울이나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할 때 자리 잡는 정착지가 자신의 이제 평생의 정착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지방에서 경제 활동을 거의 이제 하지 않고 서울 수도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지방의 부동산은 당연히 이제 가격적인 면이나 이제 거래량 면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지나가면은 지방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를 논하기도 전에 이게 이제 황금성이 있느냐, 이제 팔려고 했을 때 현금화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좀 이런 양극화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